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 아이를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래에 std cout 한글로 심훈철 그리고 세미콜론을 통해 한글도 출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헬로 월드와 시문철, 한글 시문철이 한 줄로 쓰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줄을 바꿔준다라는 의미로 std endline endl을 삽입하면 줄 바뀐 채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옆에다가 좀 뜻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어떤 뜻이었나요? 맞아요. 헤더 파일 블로그였죠. 네. 그 헤더 파일의 이름은 iostream이었습니다. 헤더 파일 iostream, input output stream을 불러오는 거였고요. 여기는 함수 중에 C++를 실행시킬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메인 함수 메인 함수 실행에 관한 행위였습니다. 5행은요 hello world 출력에 관한 행위였고요. 6행은요 출력 관한 행위였습니다. 실제 코딩은 혼자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이 짠 코드더라도 그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면 다음에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코더들은 자신이 짠 코드 옆에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요. 한번 표시한 채로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오류가 발생하죠. 우리가 C++라는 문법에서 세미콜론만 빠져도 코딩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집어넣게 되면 컴파일러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은 프로그래밍은 하지 않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한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기호가 있어요. 바로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두 번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에서는 슬래시가 나왔구나. 그 줄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래밍 할 때 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메인 함수 실행 역시 앞에다가 슬래시 헬로 월드 출력 역시 앞에다가 슬래시 두 개가 입력되는 순간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맛만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변수, 함수, 구조체, 클래스 등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부 식별자,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여러 라이브러리가 포함될수록 내부 식별자 간의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행과 6행에는 cout, endline이라는 각각의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함수의 경우 앞부분에 std, standar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5행에도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명령어 std, cout, 뒷부분에도 std, endline을 쓰고 있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 즉 스탠다드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두면 이렇게 std 을 삭제한 채로 실행을 시키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지운다면 using namespace standard 부분을 Ctrl X에서 지운다면 네,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Ctrl V 하고 실행을 시키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를 통해 문자를 입력받은 후 그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에는 cin 이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cin 다음에 부등호 표시가 있는데요. 그 표시는 입력 연산자로서 콘솔에서 변수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include IOstring 그리고 std std 범위 지정 연산자의 반복적인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 라는 명령어를 먼저 써두고요. 아래에는 메인 함수가 실행돼야 되겠죠. int main 그리고 중괄호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된 수를 출력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cout이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cout 입력된 수는 어떤 수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코딩과 달라지는 점은 앞에 커서를 깜빡이면서 숫자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ci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cin 이라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in이라는 수가 입력된 수가 되겠죠. 그러면 cin이라는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는 아쉽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는 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넣은 수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메모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int num 즉 num이라는 넘버라는 숫자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변수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cin 콘솔로 입력된 정보를 숫자 num이라는 변수로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cout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입력된 수는 괄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 자연어와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 이해할 수 없어요. 수는 하고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 연산자를 넣어줍니다. 이어서 입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력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7행, 8행, 9행이 콘솔 창에 차례대로 실행이 될 건데요. 실행에서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키보드로 값을 받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력된 수는 여러분이 8행에서 입력했던 그 숫자가 표현되고 입니다로 마지막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다만 예상해 보건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줄바꿈 혹은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코드에는 보이지만 프로그래밍 상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된 수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칸이 나왔죠. 선생님은 숫자 7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된 수는 7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을, 입력된 수는 7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여러분들의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나이는 3입니다. 해볼게요. 실행. 여러분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무슨 100살이니까 당신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숫자를 입력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int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 하나만 우리가 선언했죠. 변수 하나, 변수 둘, 이렇게 2개를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는 나이를 입력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 정수 2개를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cin, 첫 번째는 num1 이라는 메모리 속에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입력 연산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num2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니라 먼저 입력된 숫자는 num1이 돼야 되겠죠. 입니다. 그 두 번째로 다음으로 입력된 숫자는 num2, num2입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행. 정수 2개를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라는 콘솔 창에 출력이 떴고요. 첫 번째 숫자는 2, 첫 번째 숫자는 1로 할까요? 네. 두 번째 숫자는 2. 먼저 입력된 숫자는 1입니다. 다음으로 입력된 숫자는 2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력된 9행에
마지막에 end 라인을 삽입하고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키면요. 정수 두 개를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먼저 첫 번째 1, 두 번째 2 입력하게 되면 먼저 입력된 숫자는 1입니다. 다음으로 입력된 숫자는 2입니다. 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석과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